안녕하세요. 황금아리 금동윤입니다. 이번 주 첫 대면 미팅이네요. 4월 2일자 미팅도 이제 한 자리밖에 안 남았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일단 빨리 신청해 주시고요. 신청하신 분들이 좀 많아지면 하루 정도 시간을 더 내볼까 하니까 부담 갖지 말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할게요. 자, 한국 시간 지난주 주말부터 금융권에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사태를 보면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불러온 리만 브라더스 파산의 과정과 유사하다. 그래서 또 금융권이 무너질 거다. 또 다른 분들은 아니다. 미국 정부가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고 하니까 괜찮다. 뉴스 보시면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뉴욕에서 유학 당시에 저희 학교 도서관 이름이 리만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리먼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는 과정을 실제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국 정부가 하는 이야기, 실리콘밸리 은행이 주장하는 이야기, 그리고 뉴스 기사에서 하는 이야기들 모두 다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실리콘밸리 은행 대표나 임원은 알지 않겠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빠져나갈 기회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아주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면서 아는 것도 잘 모른다고 할 거예요. 사실 이런 사태는 눈 가리고 볼링공을 던진다고 생각하시면 쉬운 게 실리콘밸리 은행이 던진 볼링공이 레인을 따라 굴러가고 있는 중인 거죠. 이게 1번 핀과 3번 핀 사이의 스트라이크 존에 딱 맞으면 스트라이크처럼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사태가 오는 거고, 다행히 옆도랑으로 빠져서 지나가면 아무 일도 없는 거죠. 근데 제 경험상 이번 사태가 여기서 그냥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공부도 하실 겸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글로벌 은행들은 매일매일 서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금융 거래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미국 보스턴에 있는 친구에게 100달러를 송금한다고 하면 제가 주거래 은행인 신한은행에 가서 환전을 하고 신한은행이 JP모건 서울 지점에 미국 송금 의뢰를 하고 JP모건 서울 지점에서 JP모건 뉴욕으로 송금이 되고 JP모건 뉴욕에서 보스턴에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점에 제 친구 계좌에 돈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일이 하루에도 수백 수천만 건씩 진행되고 그 금액도 합치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편하게 하려고 은행들끼리 서로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놔요. 일단 은행은 예금으로 대출을 하다 보니까 가끔 돈이 나가야 하는데 모자른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또 이럴 때는 다른 은행에서 짧게 빌려서 메꾸고 다시 채우기를 서로서로 반복하기 위해서 이런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놓는 거죠. 예를 들면 제 실제 100달러는 신한은행에 있잖아요. 근데 JP모건의 신한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달러가 빠져나가는 거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JP모건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불이 빠져나가서 결국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통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신한이나 JP 혹은 이제 BOA 중에 어느 한 은행이라도 파산하게 되면 그 순간 이 전반적인 금융 흐름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글로벌 은행들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계좌를 프리즈하게 지시를 했어요. 본사에서 각 지사들로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실리콘밸리의 돈을 예치한 사람이나 기업뿐 아니라 이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받아야 할 사람, 송금을 한 사람, 송금을 중개해 준 사람, 그런 은행 등등까지 실리콘밸리와 관련된 거래 관계자들이 전부 곤란한 상황에 빠져버린 거죠. 특히나 기업금융에서의 여파가 커질 수가 있는 게 명확하게 말하면 이자든 물건 대금이든 1원이 하루라도 늦게 들어오게 되면 그건 파산이에요. 그 기업의 파산이 또 다른 기업의 파산으로 이어지고 나중에 도미노처럼 금융과 산업 모두가 망가졌던 시점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였던 거죠. 실제로 HSBC에 있는 자금관리 서비스, 영어로 이제 캐시 매니지먼트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 팀의 리더로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오늘 진짜 정신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기업들도 실리콘밸리 은행을 통해 송금을 받거나 실제로 계좌가 있는 고객들이 있는데 HSBC가 자금 중개와 환전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룹에서는 실리콘밸리 은행 관련 금융거래를 모두 정지시켜버려서 내부 프로세스를 푸느라 엄청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날이 9월 14일이니까
아마 이틀 전인 9월 12일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저녁에 약속 있어서 낮에 잠깐 아까 말씀드린 리먼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는데 저 앞에 교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마이크 우드포드 교수님이시라고 이제 미국의 그 당시에 이제 프레디 맥이라는 그 연방주택금융저당공사의 정책 고문으로 계셨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리먼 브라더스가 망한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망한 거잖아요. 그런 어떤 모기지를 관리하는 연방주택금융저당공사의 정책 고문이시거든요. 9월 10일,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낮에 분명히 저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리먼 브라더스 파산 신청할 거 전혀 모르셨거든요. 사실 그 이후에도 물어봤는데 본인 실제로 그때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차피 결론은 아무도 모르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금융 시스템이 움직이는 과정 그리고 왜 이런 사태가 경제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지 공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